네, 새 파일을 하나 그냥 여기서 할까요? 네, 다른 파일 만들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파이썬 15번 파일에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클래스 작성 연습이라고 할까요? 클래스 작성 연습. 자,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 볼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클래스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클래스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객체를 생성할 때,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 인스턴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니까, 뭐 코드 자체나 혹은 어떤 수식이 나오더라도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수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클래스는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2차원 좌표 평면상에 있는 그 점 하나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2차원 좌표평면은 X축하고 Y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숫자가 있으면 2차원 좌표평면상에 어떤 점이든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뭐 X1이라고 할까요? 얘가 Y축과 만나는 점, Y1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이 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X1, Y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점이든지 마찬가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X축과 만나는 숫자가 2였고 Y축과 만나는 점이 1이었다.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 그러면 포인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 이게 대상, 이게 객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객체가 어떤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2차원 평면, 점, 그러면 속성은 뭐가 있냐면 X좌표와 Y좌표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다른 속성을 특별히 더 가져야 될 건 없어요. 그죠? 네. X좌표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Y좌표라고 하는 변수,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2차원 평면상에 어떤 점이라도 다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가 속성인 거예요. 속성. 변수. 자, 그리고 클래스는 속성과 함께 또 무엇도 가지고 있는다라고 했어요.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능은 무엇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메서드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능은 뭐 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이 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점의 좌표를요, 옮기는 어떤 기능을 생각을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점이 여기 있었는데 얘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다른 위치로 옮기는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옮기려고 하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길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길지라고 하는 그 숫자들만 있으면 원래 위치에서 X좌표 옮기는 길이만큼 더해주거나 빼주고 Y축으로 옮기는 길이만큼 더하거나 빼주면 그게 옮겨간 새로운 위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을 움직여라. 점을 옮겨라. 움직여라. 뭐 이런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을 또 만들어 볼 건 뭐냐면, 만약에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내가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내가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다른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라.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메서드로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나의 위치를 다른 위치로 옮겨라. 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나의 위치에서 다른 점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라. 이런 메서드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거리 계산 공식 같은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릴 거고 그냥 그대로 코딩만 하시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클래스가 무엇이고, 클래스를 작성할 때 속성들을 어떻게 초기화를 할 것이고, 함수, 메서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거리 계산 공식 어떻게 되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네, 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목표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클래스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목표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그거를 파이썬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계산 때문에 그 수학 함수를 하나를 좀 사용을 해야만 돼요. 수학 함수를 사용을 해야만 돼서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임포트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임포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math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 할게요. 이거는 math라고 하는 모듈을 그러니까 수학이죠. 모듈을 사용하겠다. 모듈을 임포트하겠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함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거리 계산할 때 나오는 공식이, 어떤 공식이 나오면 제곱근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요런 거 들어보셨죠?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루트를 계산하는,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도록 만들어진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math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할 겁니다. 임포트를 할 거고요.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제일 처음에 키워드를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클래스.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 그 다음에는 클래스의 이름을 써준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포인트. 그 다음에는 콜론. 그리고 나서 들여쓰기.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클래스도 함수를 만드실 때처럼 도큐멘테이션 주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문서화 주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만드실 때와 똑같이 따옴표 3개, 그리고 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 따옴표 3개로 끝나면 이게 주석이에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2차원 평면상의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클래스.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점의 좌표 x와 y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었던 현재 위치를 어떤 다른 위치로 옮기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내 위치에서 다른 점까지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기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우선 클래스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어떻게 초기화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객체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그거를 알려줘야 돼. 객체를 이렇게 생성해라. 객체는 변수를 2개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 정의를 해야 돼요.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정의하고 속성들의 어떤 값들을 넣어야 될지를 설정하는 메서드가 뭐냐면 init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 다른 메서드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만드셔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다른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왜? 파이썬이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메서드인데 그러면 파이썬하고 우리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파이썬은 그 이름을 호출하겠다.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다른 이름을 쓰시면 안 돼. 항상 언더스코어 2개로 시작을 하고요. init이라고 하고 언더스코어 2개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밑줄 2개를 써주셔야 되고요. 메서드는 항상 첫 번째 아규먼트는 셀프인데 셀프는 만드실 때는 셀프를 써주셔야 되지만 호출할 때는 셀프를 우리가 직접 넣는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점의 좌표를 만들 때 필요한 필요한 값들이 있을까요? 점의 좌표를 만들려면 필요한 값들이 X좌표, Y좌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 2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X좌표를 넘겨주면 메모리에다가 내 위치에 X좌표는 얼마다 라고 저장해 주면 되는 거고 Y좌표 값이 오면 내 좌표에 Y좌표는 얼마다 라고 메모리에 저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메서드도 함수기 때문에요. 함수를 만드실 때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파라미터를 선언할 수 있었죠.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을 설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디폴트 값을 설정하면 아규먼트를 넘기지 않으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초기값 0이라고 하는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사용이 되게 되고 만약에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었던 기본 값은 무시되고 나중에 전달한 값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메서드를 만드실 때에도 우리가 함수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개념들은 동일하게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디폴트 아규먼트, 베리어블 랭스 아규먼트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일하게 메서드에서도 동일하게 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초기화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는 무슨 좌표를 가져야 된다? X좌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변수에 이렇게 전달된 값을 0이면 0, 1이면 1 이렇게 전달된 값을 저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Y좌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선언해주고 그 선언된 변수에다가 생성자가 호출될 때 전달된 값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Y좌표가 0이라고 전달이 됐으면 0을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 Y좌표가 1이다라고 전달을 했으면 여기 점의 좌표 Y라고 한 점의 좌표에다가 2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얘가 생성자가 해야 될 일. 이걸로 끝이에요. 생성자는. 그래서 init은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init은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생각을 해서 그 속성들을 변수로 선언해 주면 되고 그 변수들의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들을 선언해서 값들을 전달받으면 되는 거예요. 0이면 0, 2면 1이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값으로 객체의 속성 값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메서드를 2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어떤 메서드냐면 내 현재 위치를 다른 위치로 옮겨주는 메서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름을 move라고 할 거예요. move. 메서드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무조건 셀프. 그 다음에 저는 변수 이름을 dxdy라고 할 겁니다.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넣으면 점의 좌표를 원래 위치에서 x축의 방향으로 dx만큼
그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dy만큼 이동시키는 메서드, 이동시키는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적어주고요. 그래서 얘가 뭐냐 하면 x축으로 이동시킬 크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림 이렇게 그렸죠. 원래 위치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dx라고 하는 크기만큼 요 크기 dx만큼 움직이겠다. y축의 방향으로 요 크기가 dy만큼 움직이겠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점이. 원래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옮겨갈 크기를 이렇게 아규먼트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옮겨갈 크기를. 자, 그러면 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x좌표가 뭐예요? 이게 원래 x좌표죠. 여기에다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요? dx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있는 d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가지고 있었던 y좌표에다가 더하기 있는 하고 d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라 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지만 원래 값들을 변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규먼트가 또 다른 아규먼트가 있어야 돼요. 셀프 이외에. 이따가 만들어 보시면 요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든다 그랬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distance니까 distance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규먼트는 셀프. 얘가 그 아규먼트가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를 계산하려면 점의 좌표가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내가 있는 위치와 다른 점의 위치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내가 있는 위치는 누가 전부 가지고 있어요? 셀프. 나의 x좌표, 나의 y좌표, 이거는 셀프가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점의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만 알면 될까요? 다른 점의 x좌표와 다른 점의 y좌표만 추가로 더 알고 있으면 요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의 x좌표, 다른 점의 y좌표. 그러니까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를 설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다른 점의 x좌표, 다른 점의 y좌표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설계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따로따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좌표를 따로따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x좌표와 나의 y좌표는 셀프라고 하면 아니까 이렇게 셀프.x, 셀프.y라고 하면 나의 x좌표, y좌표를 알기 때문에 거리를 계산하고 싶은 그 다른 점의 x좌표와 다른 점의 y좌표만 있으면 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예 여기도요.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설계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변수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얘가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객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객체는 무슨 변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x좌표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죠. y좌표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죠. 얘가 이 첫 번째 아규먼트, other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셀프랑 마찬가지로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x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방법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 방법처럼 아규먼트 2개, x, y 선언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아규먼트를 하나만 줘서 이 아규먼트가 포인트다,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내 위치에서 현재 위치라고 할까요? 현재 위치에서 다른 점 어더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고 싶은 건데, 자, 거리 계산하는 공식은 여기다 이렇게만 써드리면 루트로 이렇게 묶어요. 첫 번째 점에 x좌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x좌표가 있겠죠. 그걸 빼요. 그리고 제곱을 해요. 더하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에 y좌표가 있겠죠. 빼기. 두 번째 점에 y좌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을 해요. 여기에다가 전체 무엇을 해주냐면 루트를 씌워주는 거. 이게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이에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러면서 그 했었던 그런 거리 공식이고요. 요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니까 아까 매스 모듈에 뭐가 있었냐면 스퀘어 루트. 얘가 루트를 계산해주는, 이 루트를 계산해주는 요거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매스.스퀘어 루트. 그래서 요 함수를 쓰려고 모듈을 임포트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뭘 써주면 되냐면 x좌표 빼기 x좌표 그거의 제곱, 요거를 써주면 되겠죠. 자, 우선 나의 x좌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의 x좌표는 셀프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셀프 점이라고 하면 x좌표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어더가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더가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러면 다른 점의 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 시간에 스튜던트 하셨던 거 생각해 보세요. 길동이라고 하는 스튜던트를 만들었을 때에는 길동이 점 이름 하면 이러네. 네, 혹시 지금 잘 들리십니까? 네. 잠깐 네트워크가 조금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길동이라고 하는 스튜던트를 생성했을 때 길동이 점 하면 길동이의 이름이나 국어 점수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었죠. 길동이의 네임 그러면 홍길동이 나왔고, 길동이의 코리언 그러면 100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아래쪽에서 오쌤이라고 하는 스튜던트를 생성했을 때에는 오쌤.네임 그러면 한글로 오쌤이 됐었고, 오쌤 점 하고서 코리언 그러면 이번에는 20점밖에 안 됐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셀프 점 x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가 되는 거고, other 점 x 그러면 이 other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점에 x좌표 빼기가 됐죠. 제곱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제곱이죠. 자, 그럼 x좌표끼리의 뺄셈의 제곱이 됐고요. 그럼 여기다 더하기 어떤 거에 또 제곱을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이번에는 셀프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 빼기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y좌표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거리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아까 지금 그 거리 공식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무엇까지 해주시는 거냐면 거리를 리턴하는 것까지, 거리를 계산했으면 그 계산된 거리를 리턴해 주는 것까지가 얘가 하는 일이에요. 아셨죠? 여기서는 일부러 리턴 안 했어요. 함수를 만드실 때 리턴 값이 있는 함수를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리턴 값이 없는 함수를 만드실 수도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리턴 값이 없는 함수로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공식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식을 만들 때 self.x, other.x 이게 무엇이냐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구현이 다 됐어요. 포인트는 네, 잠깐 또 네트워크가 또 불안했었습니다. 네. 계속 이번 주는 계속해서 양해의 말씀만을 계속 드리게 되는군요. 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는 이제 설계가 다 끝났어요. 포인트가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점은 X좌표와 Y좌표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속성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점은 어떤 다른 위치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기능, 메서드. 그 다음에 나의 위치에서 다른 점의 위치까지를 계산해서 리턴할 수 있어야 된다. 거리 계산. 이라고 하는 기능.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속성과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생성해보고 메서드를 속성이나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클래스 정의가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클래스 정의가 실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1번이라고 할게요. 포인트 객체를 생성하실 때는 생성자를 호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성자는 무엇의 이름과 똑같다 그랬어요?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그 생성자는 이닛을 자동으로 호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니까 0, 0이라고 나오죠. 기본값이 있어요.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생성한 다음에 X좌표, Y좌표 출력해보면 뭐가 돼야 될까요? 0, 0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죠. 프린트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번. 포인트 1번은 이렇게 할까요? 안쪽에다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X좌표 출력하려면 포인트 1번 점 X 그 다음에 포인트 1번 점 Y라고 하시면 X좌표, Y좌표를 출력하실 수 있어요. 둘 다 0이 돼야 돼요. 포인트 1번은 0,0 잘 만들어졌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한 사용한 생성자 호출이. 여기 0,0이라고 출력을 했죠. 여기는 숫자 0은 여기에서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뒤쪽에 쉼표 뒤쪽에 있는 0은 여기서 출력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포맷이 그대로 PT 1번 괄호 여기까지는 문자열이고 요 부분이 그 플레이스 홀더죠. 변수의 값이 들어가는 플레이스 홀더 그 위치에 0.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여기 쉼표가 이렇게 있고요.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데 이 플레이스 홀더에 있는 값이 0. 그 다음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이렇게 괄호를 닫았으니까 여기서도 괄호를 출력을 해주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어떤 동작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를 호출을 했어요.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 생성자는요. 무슨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 확보가 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이 있겠죠. 뭐 124번지에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메모리가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무슨 메서드를 호출을 할까요?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init 메서드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숫자 0, x좌표 0과 y좌표 0을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셀프. 아까 코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숫자 0을 self.x에 숫자 0을 self.y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셀프는 뭐라고 생각하신다? 이 셀프는 메모리 주소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0이라고 저장을 하는 거고 여기에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디폴트 아규먼트 값을 거기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생성자가 하는 역할. 이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었고요. 그럼 그 결과를 네,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네트워크가 자주자주 끊기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 생성자가 메모리를 확보를 한다. 예를 들면 124번지. 그리고 여기에 변수를 만들어서 디폴트 값 저장한다. 그리고 또 변수 y를 만들어서 디폴트 값 저장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객체 생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수 pt1번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pt1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pt1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얘를 찾아갈 수만 있으면 돼요.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갈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소값 124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 주소값을 보고서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는 객체 인스턴스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라인이고요. 두 번째 라인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제 출력할 때 얘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 왜 0이라고 출력이 됐느냐 하면 찾아갔죠. 그렇죠? 보시면 PT1번을 찾아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PT1번은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 PT1번이 가지고 있는 곳을 레퍼런스 첨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PT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보고서 점 그 메모리 위치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면 거기에는 무슨 변수가 있어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거기에 있는 x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라 라고 한 거예요. 뒤쪽도 마찬가지. pt1번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보고 점 그 메모리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y 변수 y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은 뭐가 된다? 0,0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르는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점을 만들어 볼까요? PT 2번은 하고 포인트 생성자를 호출하면 되죠.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번에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값을 하나씩 다 넘겨보겠습니다. x를 3이라고 하고요. y를 5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x좌표가 4라고 하겠습니다. x좌표를 3, y좌표를 4 이렇게 한 거죠. 거리 계산했을 때 5가 나오게끔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x좌표, y좌표가 어딘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를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pt 2번 이렇게 하고 가로를 써주고요. 가로 안에 숫자 2개를 쉼표로 구별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숫자는 무엇을 쓸 거냐면 pt 2번이라고 하는 점이 가지고 있는 x좌표. 그리고
PT 2번 두 번째 숫자는 PT 2번이 가지고 있는 y좌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PT 2번은 x좌표, y좌표가 우리가 넣어준 대로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생성자가 호출이 됐어요.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됐죠. 생성자가 호출이 됐으니까 메모리를 확보를 할 겁니다. 생성자는 여기 주소가 얼마인지 알죠. 뭐 예를 들면은 246번지 뭐 이렇게 할게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거기에 생성자는 무슨 변수를 만들까요?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를 저장해요? 우리가 얼마를 전달했어요? 3을 전달했죠. 그러니까 3을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변수를 만들어요?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y라고 하는 변수에는 무엇을 저장하냐면 4가 전달됐으니까 여기는 4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PT 2번이라고 하는 변수에,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PT 2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결과를 저장하는데 결과는 뭐만 저장하는 거다? 이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주소값 246이라고 하는 주소값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성자에서 첫 번째 라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PT 2번을 먼저 찾았죠. PT 2번을 먼저 찾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소값 246이라고 하는 주소값이 있어요.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 주소를 찾아가면 무슨 변수가 있어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 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PT 2번 변수를 또 봤어요. PT 2번 변수를 또 보고 다시 그 주소값을 찾아갔어요. 거기에 무슨 변수가 있어요? y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 값을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3,4라고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상에 있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이런 점과 이런 점을 가지고 있게 됐죠. 좌표 평면 이렇게 그려보면 첫 번째 점은 여기 원점, 여기가 PT 1번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0,0. 그 다음에 PT 2번은 x가 1, 2, 3, y가 1, 2, 3, 4. 뭐 대략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위치에 있는 점이 PT 2번입니다. 좌표축으로는 3,4. 요렇게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PT 1번과 PT 2번 사이의 거리, PT 1번과 PT 2번 사이의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거리 계산 공식으로 하면 여기까지의 요만큼의 거리가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가 4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9 더하기 16이니까 25. 25는 뭐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이죠. 거리 계산하면 5가 나와야 돼요.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호출하시는 방법은 주어가 있어야 돼요. 우선 나를 어디로 할 거냐? 기준점을 먼저 잡아야 돼요. PT 1번부터 볼까요? PT 1번 점 해보세요. 점.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PT 1번이 가지고 있는 변수 x하고 y가 보이죠? PT 1번을 찾아갔으니까. 그리고 PT 1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메서드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 딕셔너리를 사용하실 때 변수 이름을 딱 쓰고 난 다음에 점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메서드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함수들을 이렇게 쭉 만들었던 거예요. 그 함수들이 보였던 거예요. 자, 우리는 거리 계산할 때는 디스턴스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다 뭐 넣으래요? 어더를 넣으래요. 근데 어더는 무슨 객체래요?
다른 포인트 객체래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객체가 PT 2번이죠. 얘가 리턴했으니까 값이 올 거예요. 굳이 프린트문 안에 안 넣어도 계산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얼마? 5.6. 계산 잘 됐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도 돼요. 이 코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코드 해석해 볼까요? 점 1번에서 점 2번까지 디스턴스 거리 계산해 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 같은 데서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메서드 이름 보고 그 메서드의 설명을 보고 아규먼트에 무엇을 넣을지 그 설명 보고 찾아서 넣어라. 그러면 그 메서드가 자기가 할 일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메서드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메서드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져 있어야 돼요.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져 있어야 그 인스턴스 이름으로 점 해가지고 메서드를 부를 수가 있고 어떤 다른 값들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된 결과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입장에서만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PT 1번에서 디스턴스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그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가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여기에 PT 2번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어요. PT 2번은 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더에 뭐가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좌표 3, Y좌표 4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전달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를 먼저 찾고 있어요. 자, 여기서 셀프는 누구예요? 여기서 셀프는 디스턴스 누가 불렀죠? 디스턴스 PT 1번이 불렀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셀프는 PT 1번이란 말이에요. PT 1번의 X좌표는 뭐예요? 0이잖아요. 0. 그림 남겨뒀죠? PT 1번의 X좌표는 0이에요. 빼기. 자, 어더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어더의 X좌표는 뭐예요? 3이죠. 3. 그거 괄호해주고 얼마? 제곱. 그죠? 그 다음 더하기.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 찾고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셀프는 메서드를 불러준 주어가 셀프예요. 메서드를 PT 1번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프.y는 아까 셀프.x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셀프.y는 PT 1번이에요. PT 1번의 Y좌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0. 빼기 다른 점이니까 다른 점은 여기 4예요. 이거의 제곱. 그리고 그 전체를 뭘로 했어요? 루트하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9 더하기 16, 25. 루트 25니까 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점의 좌표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점의 좌표를 계산하든 반대로 PT 2번에서 거꾸로 여기까지 점의 좌표를 계산하든 거리는 서로 같아야 되죠. 그죠? 주어가 뭐에서 부르든지 간에 거리는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메서드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메서드도. 정말 그런지 볼까요? 정말 그런지 보면 자, 이번에는 똑같은 결과를 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코드를 이렇게 한번 호출해 보죠. PT 2번에서 PT 2번도 뭘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점도 X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값은 0이 아니라 3이지만 PT 2번도 Y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4라고 하는 Y좌표를.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거리 계산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움직이는 메서드가 있어요. 거리 계산하는 메서드만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는 반대로 뭘 넘기면 될까요? PT 1번을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점 포인트 2번과 점 포인트 1번 사이의 거리란 뜻이고, 결국은 두 개의 거리는 같은 거리가 나와야만 돼요. 우리가 한 메서드를 정확하게 만들었다면. 볼까요? 제가 뭘 잘못했죠? PT, T가 빠졌군요. 어때요? 둘 다 5.0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볼까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자, 이번에는 메서드를 호출한 주어가 distanc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주어가 누구예요? PT 2번이에요. PT 2번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셀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셀프가 PT 2번이 되는 거고, 아규먼트로 전달된 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 1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셀프.x는 포인트 2번의 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3. 그리고 어더의 x좌표는 어더는 포인트 1번. 그러니까 이번엔 0. 여기에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었지만 지금은 플러스 3의 제곱인 거죠. 근데 제곱하면 숫자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셀프.y는 이번에는 셀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2번. 그러니까 4. 그리고 빼기 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플러스 3의 제곱이나 똑같이 9고 4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4의 제곱이나 똑같이 16이기 때문에 계산되는 거리는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계산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여기서 셀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어더가 의미하는 게 뭐냐. 메서드에서 셀프라고 하는 것은 그 메서드를 불러준 누구? 객체. 메서드를 호출한 인스턴스가 셀프인 거예요. 그러면 셀프점이라고 하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객체지향 개념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와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객체지향이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X좌표를 가지고서 뭔가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셀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메서드에서.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기능이 서로 묶이게 되는 거죠. 이게 클래스를 설계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